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올 초에 0.25%로 시작했던 기준금리는 불과 10개월 만에 3.25%로 약 3%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 거의 확실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대략 4.5%로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서 대략 5에서 6%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최근에 파월이 FOMC 회의에서도 말했듯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리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에 매우 우려하기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벌써 올 초에 1.25로 미국보다 1% 이상 기준금리가 높아졌는데 현재는 기준금리가 3.0으로 미국보다 0.25%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지속적으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금융권 대출 1,000만 원을 1년간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입니다. 하나은행이 5.37%, 중소기업은행이 5.43%, 신한은행이 5.53%, 제1금융권의 지금 대출 금리도 이미 5%를 넘어선 5%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53%이지 1등급이 5.14%, 4등급이 5.99%, 5등급은 7%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등급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4등급, 5등급, 6등급에 몰려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제1금융권 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NH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10.13%, BNK저축은행은 12%, 키움저축은행도 12%입니다. 현재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대출 이자는 12%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1,0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1년에 이자로 무는 돈만 12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 대출이 보통 1억에서 2억 이상은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7%의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2억이면은 1년에 1,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올라서 국내 기준금리가 6% 가까이 다다르게 된다라면은 저축은행 이자는 15%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출 이자를 지금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 가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전국 38여만 가구가 집을 비롯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구가 진 빚은 전체 금융부채의 6%를 넘는 69조 원이라고 한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고정급인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악화될 것이고 결국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지금보다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 합산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리세션, 즉 침체가 찾아온다라면은 현재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가계부채는 많지만은 대체
연체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적어서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향후에 현재와 같은 실업률이 아닌 리세션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가계부채 부실이 큰 문제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것은 미래에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향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리세션이 찾아오게 된다라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실은 부동산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금융부채 6%, 약 69조 원이 부실의 위험에 있습니다. 고위험인 상황만 이 정도이고 좀 더 합한다면 더 많은 부실이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다시 한번 재조절하는 것을 생각해 볼 시기이기도 합니다.